여러분, 솔직해집시다. 부자가 되고 싶어서, 내 집 마련하고 싶어서 주식시장에 뛰어드셨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그 기괴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매일 밤 스마트폰 불빛 아래서 한숨만 쉬고 계시지는 않나요? 장담컨대 당신이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것에 자본이 짜놓은 판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투자는 분명 짜릿한 게임이지만 기업이라는 실체를 뜯어보지 않는 투자는 안전장치 없이 시속 200km로 달리는 폭주 기관차에 몸을 싣는 것과 같습니다. 놀랍게도 월스트리트의 잘난 전문가들이나 인공지능 알고리즘보다 당신이 가진 무기가 훨씬 강력합니다. 당신이 매일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일상의 경험 속에 수천 % 수익의 기회가 숨어 있는데 왜 자꾸 남의 나라 이야기 같은 어려운 리포트에 목을 매십니까? 전문가들이 장악한 시장일수록 개인 투자자에게는 기회의 땅입니다. 덩치 큰 기관들이 몸을 사릴 때 당신은 당신이 가장 잘 아는 산업의 핵심을 찔러 시장 평균을 압도하는 수익률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주가라는 숫자의 움직임 뒤에는 반드시 피와 땀으로 일하는 기업이 존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와 실적이 따로 노는 미친 장세가 펼쳐지겠지만 장기적으로 주가는 기업의 이익과 100%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연한 진리를 믿고 견디는 인내심이야말로 주식시장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복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보유한 종목을 왜 샀는지 누군가에게 1분 안에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패도 안 보고 돈을 거는 도박입니다. 이건 무조건 오른다는 근거 없는 확신은 당신의 계좌를 깡통으로 만드는 지름길일 뿐이죠. 특히 뉴스에서 연일 떠들어대고 개미들이 불나방처럼 모여드는 뜨거운 성장 산업의 인기주를 조심하십시오. 진짜 노다지는 아무도 관심 없는 비인기 산업 속에서 묵묵히 현금을 쓸어 담는 위대한 기업들입니다. 소형주에 투자할 때는 그 기업이 실제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한 뒤에 들어가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시장의 하락은 1월에 내리는 눈보라처럼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대비만 되어 있다면 하락장은 재앙이 아니라 공포에 질린 바보들이 던지는 명품 주식을 헐값에 쇼핑할 수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됩니다. 금리 인상이니 경기 침체니 하는 부정적인 소음들에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세상이 망할 것 같다는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지는 순간 당신의 부자가 될 기회도 함께 날아갑니다. 주식을 팔아야 할 때는 오직 기업의 본질이 썩었을 때뿐입니다. 10개 기업을 뒤지면 반드시 한두 개의 기회가 보이고 50개를 뒤지면 당신의 인생을 바꿀 5개의 기회가 보입니다. 발로 뛰고 공부하는 정직한 노동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배짱의 문제입니다. 하락장의 공포를 견딜 배짱이 없다면 당장 주식시장을 떠나십시오. 하지만 부의 끝을 보고 싶다면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아군을 내 편으로 만드십시오. 우량한 기업과 함께하는 시간은 복리의 마법을 부리며 당신을 부의 정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만약 분석할 시간이 없다면 스타일이 다른 여러 펀드에 묻어두고 본업에 충실하십시오. 잘 선정한 포트폴리오는 장기적으로 채권이나 적금 따위는 명함도 못 내밀 압도적 수익을 선물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시선을 차트가 아닌 기업의 심장으로 돌리십시오. 승리의 법칙은 이미 당신 손안에 있습니다. 챕터 1. 대다수 개미들이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진짜 이유는 가장 먼저 당신의 머릿속에서 반드시 지워야 할 치명적인 독이 있습니다. 바로 방송에 나오는 자칭 전문가들이나 화려한 증권사 리포트에 목을 매는 습관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그들이 정말 주식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비법을 안다면 왜 굳이 월급을 받으며 리포트를 쓰고 있겠습니까? 진짜 투자의 무기는 월스트리트의 차가운 데이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일상 속에
이미 존재합니다. 당신이 매일 쇼핑하는 마트, 당신이 몸담고 있는 직종의 변화, 당신이 열광하는 새로운 트렌드야말로 전문가들이 수천만 원을 들여도 얻지 못하는 최고의 투자 정보입니다. 현장에 눈을 가진 평범한 개인이 거대 자본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필승 전략은 바로 당신이 이미 잘 알고 이해하는 영역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 기관 투자자들의 존재가 당신에게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덩치 큰 고래들은 몸을 숨기기 어렵고 움직임이 둔하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투자자가 그들의 실수를 역이용해 시장 수익률을 압도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모든 주가 그래프 뒤에는 살아 숨쉬는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단기적인 주가는 시장의 광기로 인해 요동칠 수 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주가는 기업의 이익 체력과 100%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괴리가 발생하는 틈을 타서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자만이 부의 열매를 독식하게 됩니다. 이 주식은 무조건 오른다는 근거 없는 확신이 아니라 그 기업이 왜 돈을 벌 수밖에 없는지 초등학생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논리가 없다면 당신은 지금 투자가 아닌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뉴스에서 연일 떠들어대는 뜨거운 인기주나 장밋빛 전망만 가득한 성장 산업은 가장 위험한 덫입니다. 진짜 노다지는 아무도 관심 없는 비인기 산업 속에서 묵묵히 독점력을 키워가는 위대한 기업들입니다. 하락장은 재앙이 아니라 겨울철의 눈보라처럼 당연한 자연현상일 뿐입니다. 공포에 질려 투매하는 사람들의 물량을 싸게 받아낼 수 있는 배짱이 있다면 하락장은 당신의 자산을 몇 배로 튀겨줄 최고의 축복이 됩니다. 경제 위기나 금리 인상 같은 부정적인 소음에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기업의 펀더멘탈이 단단하다면 시간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차트 속 숫자가 아닌 기업의 심장을 보십시오. 승리의 법칙은 이미 당신 손안에 있습니다. 챕터 2. 주식 고수들만 아는 기업 분석의 핵심 비밀. 대부분의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식을 단순히 숫자가 오르내리는 도박판의 칩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절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모든 주식 뒤에는 살아 움직이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망각하는 순간 당신은 포커판에서 상대방의 패는커녕 내 패조차 확인하지 않고 전 재산을 올인하는 도박꾼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기업이 무엇을 팔아서 돈을 남기는지 그 비즈니스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운에 모든 인생을 걸고 있는 겁니다. 시장의 마법은 바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실제 가치와 상관없이 주가가 미친 듯이 요동치기도 합니다. 좋은 실적을 내는데도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소핑 강정 같은 기업의 주가가 하늘을 찌르기도 하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와 실적은 반드시 100%의 확률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이 주식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이 필연적인 상관관계야말로 조급한 개미들의 돈이 인내심 있는 고수들의 계좌로 이동하는 핵심 통로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량한 기업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준비를 마쳤는데 왜 당신은 그 짧은 괴리를 견디지 못하고 기회를 발로 차버리십니까? 자신이 보유한 종목에 대해 단 1분만이라도 명확한 매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남들이 좋다니까, 왠지 오를 것 같아서라는 말은 투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이유가 없는 주식은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당신을 공포로 몰아넣어 최악의 손절을 하게 만듭니다. 투자 근거가 명확한 사람만이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언제 팔아야 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투자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남의 입만 바라보는 투자는 결국 파멸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될
단 하나의 원칙은 기업의 체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화려해 보여도 재무 구조가 썩어 문드러진 기업은 당신의 자산을 순식간에 증발시킬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현금이 제대로 돌고 있는지, 대차대조표를 확인하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소중한 원금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화려한 뉴스나 소문에 속지 말고 기업이 가진 진짜 현금 체력에 집중하십시오. 똑똑한 분석 한 번이 평생의 가난을 끊어내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주식을 사지 말고 기업의 미래를 사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진정한 부의 궤도에 올려놓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챕터 3.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실패하는 투자자의 공통점.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랍도록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바로 화제성 높은 인기 주식을 뒤늦게 쫓아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는 성장 산업의 인기 종목, 유행처럼 번지는 테마주, 뉴스에 연일 등장하는 핫한 기업들,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피터 린치는 반대로 비인기 업종, 저성장처럼 보이는 평범한 산업 속에 숨어있는 탁월한 기업을 찾는 것이 꾸준하고 안정적인 고수익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위대한 기업을 먼저 발견하는 것. 이것이 진짜 주식 투자 고수의 방법입니다. 위험성이 큰 투기적 접근은 거의 항상 예상을 빗나가고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단기간에 몇 배씩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며 근거 없이 특정 종목에 올인하는 행동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주식 투자의 핵심은 확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지 한 번의 대박을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소형 기업에 투자할 때는 특히 더 신중해야 합니다. 아직 적자 상태인 소형 기업에 섣불리 투자하기보다는 그 기업이 흑자로 돌아설 때까지 기다린 후 투자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현명한 접근입니다. 포트폴리오 관리에서도 치명적인 실수가 자주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분산 투자를 한다며 수십 개의 종목을 사 모으는데 이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자녀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보유하면 안 됩니다. 피터 린치는 일반 직장인이나 시간제 투자자라면 10개 안팎의 기업을 꾸준히 분석하되 실제로 동시에 투자하는 곳은 5군데를 넘기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소수의 탁월한 기업에 집중하는 것이 수십 개 종목에 분산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개인 투자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 집중력입니다.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보이지 않을 때는 억지로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기업이 나타날 때까지 현금을 보유하며 기다리는 것도 훌륭한 전략입니다. 기회가 없을 때도 반드시 뭔가를 사야 한다는 강박이 불필요한 손실을 만들어냅니다. 침체한 산업에 투자할 생각이 있다면 그 산업이 회복될 조짐을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주식을 사십시오. 결코 회복하지 못할 구시대적 산업과 일시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산업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챕터 4. 주식 하락장에서도 돈 버는 사람들의 충격적인 비결.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공포에 사로잡혀 전부 팔아치우거나 그동안의 손실을 보며 다시는 주식을 안 하겠다고 다짐하시나요? 이런 반응이 바로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피터 린치는 주식시장의 하락이 겨울의 눈보라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상적인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미리 대비만 해놓으면 하락장은 결코 여러분에게 타격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공포에 사로잡힌 다른 투자자들이 내던진 훌륭한 기업의 주식을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배짱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지적 능력은 있지만 아무나 심리적 흔들림을 견뎌내는 배짱을 갖추지는 못합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두려움에 모든 것을 팔아치우는 성향이라면 주식 직접 투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주식형 펀드가 더 적합합니다. 다만 펀드에 투자할 때도 같은 성격의 펀드 여러 개를 사는 것은 진정한 분산이 아닙니다. 성장형, 가치형, 소형주, 대형주 등 운용 방식이 서로 다른 펀드에 나눠 투자해야 진짜 분산 투자가 됩니다. 뉴스와 경제 전망을 너무 깊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항상 나쁜 소식이 넘쳐납니다. 경기 침체 우려, 금리 인상, 지정학적 위기 등 주식을 팔아야 할 이유는 늘 차고 넘칩니다. 피터 린치는 금리와 경제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미래 시장 전망 따위는 아예 잊어버리고 오직 여러분이 투자한 기업에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펀더멘탈이 어떻게 바뀌는지만 주목하십시오. 주식을 팔아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세상이 불안하거나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투자한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이 훼손되었을 때입니다. 1,0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면 잃을 수 있는 돈은 최대 1,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기업에 인내심을 갖고 투자한다면 그 돈이 수십 배, 심지어 수백 배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식 투자가 가진 비대칭적인 수익 구조입니다. 리스크는 제한적이지만 수익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이 강력한 특성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소수의 탁월한 기업에 집중하고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챕터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피터 린치식 주식 투자 완전 정복. 피터 린치가 수십 년 동안 시장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통찰 중 하나는 바로 철저한 기업 분석의 힘입니다. 10개의 기업을 직접 분석하면 그 중에서 처음 예상보다 훨씬 좋은 상태인 기업을 적어도 한 곳은 반드시 발견하게 됩니다. 50개를 분석하면 5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언제나 전문 투자자들이 간과하는 숨겨진 기회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성실하게 기업을 분석하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분석하지 않고 주식을 사는 것은 패를 보지 않고 판돈을 거는 도박과 완전히 같습니다. 훌륭한 기업을 일찍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상장 초기에 사지 못했어도 그 다음 시기에 사서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기회를 놓쳤다는 두려움이 오히려 나쁜 타이밍의 충동적인 매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위대한 기업은 언제 사도 장기적으로 보답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시점에 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기업을 골랐느냐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잘 선별된 주식, 포트폴리오는 채권이나 단순한 예금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줍니다. 반대로 아무런 분석 없이 충동적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는 그냥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는 것보다도 더 나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성과는 결국 기업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골랐느냐에서 갈립니다. 해외 시장도 시야에 넣으십시오. 국내 주식 시장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고성장 국가의 시장에서 좋은 수익을 거두고 싶다면 운영 성과가 검증된 해외 펀드에 자산의 일부를 배분하는 것도 훌륭한 전략입니다. 결국 피터 린치가 평생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주식 투자는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서 시작하고 기업의 본질을 분석하고 재무 구조를 확인하고 인기보다 가치에 집중하고 시장의 공포에 흔들리지 않고 인내심을 갖는 것. 이 원칙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자산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익숙한 기업들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 여러분 인생을 바꿀 투자 기회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기업을 공부하는 투자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주식시장에서 진짜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챕터 6. 주변에서
대박 종목을 먼저 발견하는 충격적으로 쉬운 방법. 많은 분들이 좋은 주식을 찾으려면 복잡한 재무제표를 달달 외우거나 경제학 박사 수준의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터 린치는 평생 투자 경험을 통해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최고의 투자 아이디어는 도서관이나 증권사 리서치 센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트에서 줄을 서다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출근길에 유독 사람이 붐비는 가게를 지나치다가, 그 순간 포착한 관찰이 탁월한 투자 기회의 씨앗이 됩니다. 실제로 피터 린치가 강조한 개인 투자자의 핵심 강점은 바로 이 생활 밀착형 정보력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특정 제품을 열광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동네 상권에서 유독 한 업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을 때,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특정 서비스 이용이 눈에 띄게 늘었을 때, 그 순간이 바로 기업을 조사해봐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이 신호 자체가 투자 결정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기업의 재무 상태, 성장 가능성, 경쟁력을 꼼꼼히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어디서 출발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에게 이 일상 관찰법은 가장 강력하고 직관적인 첫걸음이 됩니다. 이 방식이 효과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특정 기업이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분기, 실적 발표나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확인합니다. 반면 그 제품을 매일 사용하거나 현장에서 목격하는 여러분은 그 변화를 훨씬 일찍 감지합니다. 이 정보 시차가 바로 개인 투자자가 전문가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주식 대박 비결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매일 걷는 골목, 자주 들르는 가게, 습관처럼 사용하는 앱, 그 속에 이미 다음 투자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덧붙이겠습니다. 일상에서 좋은 기업을 발견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기업이 좋은 주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라도 주가가 이미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 있다면 투자 매력은 크게 줄어듭니다. 피터 린치가 강조한 것은 좋은 기업을 찾는 것과 동시에 합리적인 가격에 사는 것입니다. 기업의 가치 대비 주가 수준을 반드시 함께 따져봐야 진짜 투자 고수의 안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챕터 7. 주식 유형을 알면 투자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든 주식이 동일한 방식으로 투자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아주 흔한 오해입니다. 피터 린치는 주식을 그 성격과 특성에 따라 크게 구분하고 각각에 맞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구분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투자 판단력은 한 단계 이상 도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유형은 천천히 성장하는 대형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이미 산업 내에서 거대한 입지를 확보했고 급격한 성장보다는 안정적인 배당금, 지급에 초점을 맞춥니다. 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은 낮지만 대신 시장이 흔들릴 때 상대적으로 덜 빠집니다. 이런 주식에서 대박을 기대하며 투자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기대 설정입니다.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꾸준히 쌓아나가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맞습니다. 두 번째는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이 유형이 바로 피터 린치가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찾아다닌 주식입니다. 연간 이익 성장률이 높고 아직 시장 전체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용히 확장해 나가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을 남들보다 일찍 발견하면 수십 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다만 성장 스토리가 언제 끝나는지, 경쟁자가 언제 뛰어드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성장이 둔화되는 신호가 포착되면 그때가 바로 매도를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세 번째는 경기 순환형 기업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경기가 나빠지면 급격히 쪼그라드는 특성을 가진 산업에 속한 기업들입니다. 이런 주식을 잘못 이해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경기가 좋아 실적이
화려하게 발표될 때 주가는 이미 고점에 근접해 있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실적이 바닥을 치는 것처럼 보일 때 오히려 주가 회복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사이클을 읽는 능력과 해당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면 이 유형의 주식에서는 오히려 손실을 보기 쉽습니다. 네 번째는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거나 일시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그 회복 과정에서 주가는 엄청난 속도로 반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기업이 진짜 회생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재무적으로 버텨낼 체력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결코 회복하지 못할 기업과 일시적인 침체를 겪는 기업을 구분하는 눈, 그것이 이 분야 투자의 핵심 능력입니다. 이 구분 없이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실 기업 주식을 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도박입니다. 챕터 8, 주식을 팔아야 할 때를 모르면 절대 돈 못 법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언제 사야 하는지는 열심히 공부하면서 정작 언제 팔아야 하는지는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터 린치의 관점에서 보면 매도 타이밍을 잘못 잡는 것이 수익을 깎아먹는 가장 흔하고도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입니다. 주식을 팔지 말아야 할 이유와 팔아야 할 이유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 이것이 장기 투자 성공에 숨겨진 열쇠입니다. 주식을 팔지 말아야 할 이유로 사람들이 가장 흔히 드는 것은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2배가 됐으니 이제 팔아야지. 이미 3배가 됐으니 슬슬 나가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인간의 심리상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피터 린치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사고방식인지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주가가 올랐다는 사실 자체는 매도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주가가 올랐어도 그 기업의 성장 스토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익 성장이 계속되고 있으며 경쟁 우위가 건재하다면 팔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꽃을 뽑고 잡초에 물을 주는 행위가 됩니다. 반면 반드시 팔아야 할 이유는 명확합니다. 처음에 그 기업에 투자했던 핵심적인 이유가 사라졌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신제품의 성공 가능성을 보고 투자했는데 그 제품이 시장에서 실패했다면 투자 근거가 사라진 것이므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영진이 갑자기 핵심 사업과 전혀 관계없는 인수합병에 나서며 자원을 낭비하기 시작할 때도 경고 신호입니다. 해당 산업 내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해 기존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빠지기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매도의 기준은 주가의 숫자가 아니라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 변화 여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매도 신호가 있습니다.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아진 경우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라도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이 역사적으로나 산업 평균 대비 지나치게 높아진 상태라면 앞으로의 수익률은 이미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훌륭한 기업을 사되 비합리적으로 비싼 가격에 사지 않는 것, 그리고 보유 중인 주식이 지나치게 비싸졌을 때 일부 조정을 고려하는 것, 이 균형 감각이 숙련된 투자자와 초보 투자자를 가르는 기준점이 됩니다. 챕터 9. 투자 심리 관리를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전략도 소용없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다루기 어렵고 가장 많이 무시되고 그러면서도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투자자 자신의 심리입니다. 최고의 투자 전략을 머릿속에 담고 있어도 시장이 흔들리는 순간 감정이 이성을 압도해버리면 그 전략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피터 린치는 평생 투자를 통해 지식보다 심리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군중 심리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모두가 특정 종목에 열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흥분에 휩쓸리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모두가 팔고 도망칠 때는 나도 빨리 팔아야 한다는 공포가 밀려옵니다. 이 군중 심리가 바로 개인 투자자가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파는 최악의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피터 린치가 강조한 것은 시장의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이 분석한 기업의 실체에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는 이 심리적 훈련이 투자 기술을 익히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손실 회피 심리도 투자자를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심리 함정입니다. 인간은 같은 크기의 이익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을 보는 고통을 2배 이상 강하게 느낍니다. 이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종목은 팔기 싫어하고 올라간 종목은 빨리 팔고 싶어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수익 나는 좋은 주식은 너무 빨리 팔고 손실 나는 나쁜 주식은 너무 오래 들고 있는 최악의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피터 린치는 이 심리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바로 주가가 아닌 기업의 펀더멘탈을 기준으로 모든 결정을 내리는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주가가 올랐어도 기업이 좋으면 보유하고 주가가 내렸어도 기업의 전망이 나빠졌으면 파는 것. 이것이 감정을 배제한 원칙 투자의 핵심입니다. 확증 편향도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한번 특정 기업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으면 이후에는 그 결정을 지지하는 정보만 눈에 들어오고 부정적인 신호는 무의식적으로 무시하게 됩니다. 이 편향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명확한 위험 신호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도 투자를 유지하다가 큰 손실을 입습니다. 자신의 투자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정보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습관, 즉 자신의 논리를 스스로 반박해보는 훈련이 투자 판단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챕터 10.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피터 린치식 실전 투자 로드맵. 지금까지 피터 린치 투자 철학의 핵심 원칙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좋은 내용을 접했을 때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원칙을 아는 것과 실제로 실천하는 것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것. 그것이 투자자로서 성장하는 진짜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실제로 잘 아는 분야를 목록으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직업, 취미, 생활 습관,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즐겨 쓰는 제품. 이 모든 것이 투자 리서치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 어디인지, 왜 잘 나가는지, 앞으로 5년 후에도 그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단순한 질문에서 투자 아이디어가 싹 틉니다. 두 번째로는 관심이 생긴 기업의 기본적인 재무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복잡한 회계 지식이 없어도 됩니다.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지, 이익이 성장하고 있는지, 부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이 세 가지 기본 항목만 확인해도 많은 위험한 기업을 벌러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더라도 몇 개의 기업을 직접 살펴보는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럽게 기업을 읽는 눈이 생깁니다. 세 번째로는 투자 일지를 쓰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주식을 살 때 왜 사는지, 어떤 근거로 그 기업이 좋다고 판단했는지를 글로 적어두십시오. 나중에 그 기업에서 변화가 생겼을 때 처음에 투자 근거와 비교하며 매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판단을 돌아보며 어디서 맞았고 어디서 틀렸는지를 복기하는 과정이 투자자로서의 성장을 가속화합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감정 투자와 원칙 투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네 번째로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단순히 주가가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업의 사업 상황이 처음 투자했을 때와 비교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 점검을 통해 계속 보유해야 할 기업과 재검토가 필요한 기업을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기업의 실체에 집중하는 피터 린치의 핵심 철학이 자연스럽게 체화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을
절대 잃지 않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예측하기 불가능한 곳입니다. 내일 오를지 내릴지, 다음 달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기업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투자하고 충분한 시간을 주었을 때 그 기업의 성장이 주가에 반영된다는 사실은 역사가 반복해서 증명해 왔습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이 분석한 기업을 믿으며 기다릴 수 있는 투자자만이 결국 시장에서 진짜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는 아직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탁월한 기업이 조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을 먼저 발견하는 것은 월가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일상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꾸준히 기업을 공부하고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원칙 있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피터 린치가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결국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변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원칙을 지키며 투자를 시작하십시오. 주식시장에서 시간이 편인 사람은 바로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주식 계좌를 열어보세요. 만약 파란 불꽃이 일렁이는 손실 중이라면 당신은 종목을 잘못 고른 게 아니라 돈의 성격을 모르는 문맹일 확률이 99%입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가 수천 %의 수익을 올리며 월가를 씹어먹었던 비결은 차트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업의 DNA를 6가지 유형으로 해부해 어떤 놈이 내 지갑에 금괴를 물어다 줄 황금 거위인지 아니면 내 피 같은 돈을 갉아먹는 기생충인지 단번에 간파했습니다. 1억을 투자해도 100만 원 벌기 힘든 지루한 종목에 인생을 베팅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남들 다 먹고 나간 잔치집에서 설거지나 하며 고점에 물려 있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계좌는 운에 맡기는 도박장에서 확신의 찬현금 인출기로 180도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투자의 첫 단추는 내가 가진 종목이 어떤 체급인지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이미 성장이 멈춘 채 경제 성장률을 겨우 따라가는 덩치의 큰 저성장주를 주목하십시오. 이들은 연 5% 내외의 느린 걸음을 걷지만 현금만큼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쏟아내며 두둑한 배당금을 챙겨주는 든든한 안식처가 됩니다. 하지만 인생을 바꿀 벼락부자를 꿈꾼다면 이들은 정답이 아닙니다. 자산을 지키는 방패로만 활용해야 하죠. 반면 연 10%에서 12% 정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탄탄한 대형 우량주들은 포트폴리오의 허리를 담당합니다. 여기서 핵심 전략은 냉정함입니다. 적당한 수익이 나면 미련 없이 수익을 실현하고 다음 기회를 노려야지 영원히 붙잡고 있다가는 황금 같은 기회비용만 날리게 됩니다. 당신을 경제적 자유로 안내할 진짜 치트키는 바로 연 20% 이상 폭주하는 고성장주에 숨겨져 있습니다. 10배, 아니 100배 이상의 수익률을 안겨주는 이 괴물 같은 종목들은 주로 작고 진취적인 모습으로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화려한 첨단 미래 산업만 찾아 헤매지만 진짜 고수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지루하고 따분한 산업 속에서 미친 듯이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조용한 학살자를 골라냅니다. 남들이 하품하며 뒤돌아설 때 당신은 조용히 지갑을 채울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경기에 따라 수익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기순환주는 매수 타이밍. 한 번 잘못 잡았다가는 전 재산의 절반이 순식간에 증발하는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종목은 업황의 바닥에서 사고 고점에서 파는 예리한 칼날 같은 감각이 생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전의 드라마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오는 회생주와 숨겨진 보물을 품은 자산주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모두가 망했다고 고개를 저을 때 구조조정과
혁신으로 불사조처럼 부활하는 기업은 상상 초월의 수익을 안겨주며 당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장부상 가치보다 실제 땅값이나 보유 현금이 압도적으로 많은 저평가된 자산주를 찾아낸다면 그것은 로또 당첨보다 확실한 수익을 보장합니다. 주식 시장은 결코 친절하지 않지만 기업의 성격을 정확히 분류하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금맥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들린 그 주식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황금 열쇠인지 아니면 당신의 희망을 갉아먹는 족쇄인지 지금 즉시 판별하십시오. 이 분류법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계좌는 더 이상 숫자의 나열이 아닌 부의 증식 엔진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챕터 1. 월가의 전설이 밝힌 주식 6가지 비밀 분류법. 지금 당신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 어떤 종류인지조차 모른다면 그 투자는 도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월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수익률을 기록한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바로 피터 린치가 수십 년간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터득한 투자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주식을 사기 전에 그 기업이 정확히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왜 손실을 보는지, 왜 오래 버텨도 수익이 나지 않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망하다는 소문만 믿고 주식을 샀지만 정작 그 기업이 성장주인지 경기순환주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한 채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피터 린치는 기업을 6가지 유형으로 나누었고 각 유형마다 완전히 다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지금 당장 내 포트폴리오를 다시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이 반드시 드실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저성장주입니다. 크고 오래된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경제 전체의 성장률과 비슷하게 연간 5% 내외로 천천히 성장하는 주식들입니다.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꾸준한 현금 흐름 덕분에 배당금이 높은 편입니다. 성장주였던 기업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 유형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피터 린치는 저성장주에 투자하는 주된 목적은 자본 이득이 아니라 대당 수익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이 주식을 신루타 종목으로 기대하며 매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라는 뜻입니다. 저성장주를 보유하는 투자자는 배당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되는지, 그리고 기업이 현금 흐름을 무리한 사업 확장에 낭비하지는 않는지를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대형우량주입니다. 린치의 기준으로는 연간 10%에서 12% 정도로 꾸준히 성장하는 탄탄하고 안정적인 기업들입니다. 이 유형의 기업들은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는 시기에도 비교적 타격을 덜 받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안에서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린치는 대형우량주를 영원히 들고 있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0%에서 50%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면 매도하라고 명확하게 충고했습니다. 대형우량주는 주가가 언젠가는 기업의 내재 가치에 수렴하고 그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로서 대형우량주를 활용하는 것, 그것이 린치가 제안하는 전략입니다. 챕터 2. 10배 수익을 가능하게 하는 고성장주의 진짜 비밀. 세 번째는 피터 린치가 가장 사랑한 유형, 바로 고성장주입니다. 연간 20%에서 25% 이상 빠르게 성장하는 작고 진취적인 기업들입니다. 린치는 이 유형에서 10배는 물론 조건이 잘 맞으면 200배까지도 수익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흔히 말하는 신루타, 즉 원금의 10배를 벌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여기서 탄생합니다.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이 고성장주를 찾을 때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고성장하는 산업이라면 그 안의 모든 기업이 고성장주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린치는 이에 대해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따분하고 매력 없어 보이는 산업 안에서 혼자 고성장하고 있는 기업을 발견하는 것이 진짜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업은 기관 투자자들의 레이더에 잘 걸리지 않아 주가가 아직 저평가 상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고성장주는 반드시 성장이 지속 가능한 구조인지, 부채는 적당한지, 그리고 어떤 시장에서 아직 확장 여지가 남아있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성장주가 언제까지나 고성장주로 남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업이 성숙해지면 성장률이 둔화되고 결국 대용우량주나 저성장주로 변모합니다. 린치는 이 변곡점을 포착하는 것이 수익 실현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라도 성장이 정점을 찍고 꺾이는 시점에 보유하고 있으면 기대했던 수익을 다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성장주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기업의 성장, 동력이 여전히 살아있는지를 매 분기 점검하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챕터 3. 타이밍 하나로 전 재산을 날릴 수 있는 경기순환주 투자법. 네 번째 유형인 경기순환주는 가장 위험하면서도 잘 활용하면 가장 강력한 유형입니다. 자동차, 항공, 철강, 화학처럼 경기 흐름에 따라 실적이 크게 출렁이는 업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경기가 살아날 때는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주가가 빠르게 오르지만 경기가 꺾이기 시작하면 실적이 곤두박질치며 주가도 반토막 이하로 내려앉습니다. 피터 린치가 경기순환주에 대해 특히 강하게 경고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업종에 속하는 기업들 중에는 겉으로 보기에 매우 안정적이고 탄탄해 보이는 대형, 우량 기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값만 믿고 아무 때나 포트폴리오에 편입했다가는 무지막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기순환주는 매매 타이밍이 수익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기 사이클을 읽는 눈, 재고 수준의 변화, 원자재 가격 흐름, 그리고 업계 전반의 수요 동향을 예리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만 제대로 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분석 없이 경기순환주에 발을 들이는 것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경기순환주의 생존 법칙을 모른 채 투자하는 건 불길 속으로 기름통을 메고 뛰어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종목들의 진짜 무서운 점은 평소엔 너무나 멀쩡하고 튼튼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망할 리 없다는 믿음 하나로 불황에 초입해서 물타기를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자산은 바닥이 어디인지 모를 지하층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경기가 살아날 때는 상상 초월의 이익을 토해내며 주가를 폭등시키지만 차갑게 식기 시작하면 실적은 곤두박질치고 주가는 반토막을 넘어 처참한 수준까지 내려앉습니다. 린치는 단언합니다. 경기순환주에서 수익을 내는 유일한 열쇠는 기업의 이름값이 아니라 오직 예리한 타이밍뿐이라고 말이죠. 업황이 쓰레기통에 처박혀 모두가 비명을 지를 때 사고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며 실적이 정점을 찍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탈출하는 냉혈한 같은 감각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재고가 쌓이고 있지는 않은지,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고 있지는 않은지, 전 세계적인 수요 동향이 꺾이고 있지는 않은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합니다. 이 분석 없이 경기순환주에 발을 들이는 것은 맹인이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보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경기 사이클의 파도를 완벽하게 타는 법만 익힌다면 당신은 남들이 피눈물을 흘릴 때 홀로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 자산을 수십 배로 불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영원한 승자는 없습니다. 오직 변화하는 파도를 읽고 제때 뛰어드는 자만이 이 잔인한 게임에서 최후의 웃음을 지을 수 있습니다. 챕터 4. 망한 줄 알았는데 10배 오른 회생주와 숨겨진 자산주의 반전. 다섯 번째 유형은 회생주입니다. 저성장주에도 속하지 못할 만큼 성장이 거의 없고 잘못하면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사양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극적으로 살아 돌아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한때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가 구조 조정과 사업 재편을 통해 놀라운 반등을 보여준 기업들이 그 예입니다. 린치는 회생주에서 나오는 수익이 짧은 시간 안에 상당히 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회생주에 투자하려면 해당 기업이 진짜로 살아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경영진이 교체되었는지, 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있는지, 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회생주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주가가 낮다는 것과 싸다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유형은 자산주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산이 현재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저평가된 상태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부동산, 천연자원, 특허권, 브랜드 가치 등 다양한 형태의 숨겨진 자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가순 자산 비율이 낮다고 해서 무작정 자산주라고 판단하고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린치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최악의 경우 기업이 그 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장부에 기재된 자산 가치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되고 낡은 설비, 정리 비용이 큰 재고, 환경 정화 의무가 있는 토지 같은 것들이 그 예입니다. 자산주에 투자할 때는 그 자산이 실제로 현금화될 수 있는 성격인지, 그리고 경영진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산을 활용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챕터 개인 투자자가 펀드 매니저를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핵심 전략. 이 6가지 유형의 분류법이 단순한 이론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전 주식 투자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피터 린치는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나 펀드 매니저보다 오히려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 투자자는 일상에서 좋은 기업을 직접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거나 길을 걷거나 자신이 속한 산업에서 매일 얻는 정보들이 바로 투자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린치 자신도 수십 년간 금융업에 몸담으면서 같은 금융 서비스 업종에 투자하지 않은 것을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분야를 외면하고 낯선 업종에서 기회를 찾으려 한 것. 의사가 의학 지식을 버리고 석유, 관련주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실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서 6가지 유형을 정확히 분류하고 유형에 맞는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피터 린치가 말하는 주식 투자의 본질입니다. 저성장주에서는 배당 수익을 챙기고 대형 우량주에서는 안전판을 확보하되 목표 수익에서 매도하며 고성장주에서 신루타를 노리고 경기순환주에서는 사이클을 읽어 타이밍을 잡으며 회생주에서는 진짜 살아날 기업을 가려내고 자산주에서는 숨겨진 가치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이 6가지를 구분하지 못한 채 주식을 산다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잘못된 타이밍에 팔게 됩니다. 린치가 반복해서 강조한 또 하나의 핵심은 철저한 분석입니다. 어떤 주식을 사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왜 그 주식을 사는지를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2분 안에 설명할 수 없다면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설명이 복잡해질수록 투자자 본인도 무엇을 기대하는지 모른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아무리 널뛰어도 결국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펀더멘털과 100% 수렴한다는 사실. 그것이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입니다. 시장이 급락할 때 겁에 질려 팔아버리는 투자자가 아니라 기업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오히려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투자자. 그것이 피터 린치가 말하는 진짜 주식 투자자의 모습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끈기라고 린치는 말했습니다. 좋은 기업의 주식을 보유했을 때만 시간이 투자자의 편이 됩니다. 어떤 유형의 기업인지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으로 접근하며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변하지 않는 한 흔들리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월가의 전설이 수십 년의 실전 경험을 통해 남긴 가장 강력한 투자 원칙입니다. 지금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열어보십시오. 내가 보유한 주식이 6가지 중 어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그에 맞는 전략을 실제로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지금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투자 공부입니다. 챕터 6. 주식 고수들만 아는 종목 발굴에 숨겨진 기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애초에 어떤 종목을 후보군에 올릴 것인가, 즉 종목 발굴의 기술입니다. 피터 린치가 수십 년간 실전에서 체득한 종목 발굴 방식은 놀랍도록 현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는 화려한 수식과 복잡한 수학 공식이 아니라 발로 뛰며 얻은 현장 정보를 가장 신뢰했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종목 발굴을 주식 커뮤니티의 추천이나 뉴스 헤드라인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당신의 귀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수많은 투자자들이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짜 기회는 남들이 아직 주목하지 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린치의 종목 발굴 방식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신의 생활 반경에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소비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자신이 종사하는 산업에서 눈에 띄게 경쟁력을 갖춘 기업, 주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찾고 있는 기업에 먼저 주목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느낌으로 투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포착한 단서를 투자 아이디어의 출발점으로 삼되 반드시 그 이후에 기업의 재무 구조와 성장 가능성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관은 문을 여는 열쇠일 뿐이고 그 문 안에서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철저한 분석의 몫입니다. 린치가 특히 주목했던 또 하나의 종목 발굴 통로는 기관 투자자들이 외면하는 기업입니다. 대형 기관들은 워낙 큰 규모의 자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에는 구조적으로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하나의 종목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금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이 개인 투자자에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기관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들어가서 기관의 매수세가 주가를 밀어 올릴 때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린치는 이런 기업들을 발굴하기 위해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보고서가 거의 없는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했습니다. 애널리스트의 보고서가 많이 나온 기업은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알려진 기업이라는 뜻이고 저평가 상태일 가능성이 그만큼 낮습니다. 투자 후보군을 추릴 때 린치가 또 하나 중요하게 본 것은 기업의 이름과 사업 내용이 얼마나 재미없어 보이는가였습니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리지만 매우 강력한 논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화려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들리는 기업에는 이미 수많은 투자자들의 관심과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면 듣기만 해도 따분하고 어느 뉴스에도 나오지 않으며 아무도 화제로 삼지 않는 사업을 하는 기업의 주가에는 그런 기대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대가 없는 곳에는 실망도 없고 그만큼 주가가 조용하게 저평가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린치는 바로 이런 종목에서 신루타의 씨앗을 발견했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챕터 7. 절대 사면 안 되는 주식의 결정적 특징들. 종목 발굴만큼 중요한 것이 어떤 종목을 피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좋은 종목을 고르는 능력과 나쁜 종목을 걸러내는 능력은 별개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좋은 종목을 찾는 데만 집중하다가 명백히 피해야 할 종목에 무심코 발을 들여놓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피터 린치는 투자에서는 안 되는 기업의 특징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손실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화려한 수식어가 붙은 기업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거대 기업의 이름을 가져다 붙여 제2의 무언가라고 불리기 시작한 기업이 있다면 그 순간부터 경계해야 합니다. 진짜 위대한 기업은 스스로 독보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누군가를 닮았다는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제2의 뭔가라는 타이틀은 투자자의 기대를 자극하기 위한 마케팅 언어에 가깝습니다. 그 기대가 주가에 먼저 반영되면 정작 기업의 실적이 그 기대를 따라가지 못할 때 주가가 급락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둘째, 자주 사명을 바꾸는 기업도 린치가 강하게 경고한 대상입니다. 사명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 기업이 시장에서 쌓아온 신뢰와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사명을 자주 바꾼다는 것은 사업 방향이 흔들리고 있거나 기존 이미지를 지우고 새로운 이미지를 덮어쓰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내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현란한 단어들을 조합해 사명을 교체하는 기업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행동 자체가 경영진이 본질적인 사업, 경쟁력보다 외형적인 이미지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고객사가 소수에 집중된 기업 투자자향 기업도 위험합니다. 린치는 특히 기업 간 거래를 주로 하는 기업 중에서 주요 고객이 한두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를 매우 위험한 구조로 보았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을 단 한두 곳의 고객에게 의존하는 기업은 그 고객과의 계약이 끊기는 순간 생존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현재의 재무 지표가 좋아 보여도 이 구조적 취약점은 언제든지 치명적인 리스크로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이런 구조의 기업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넷째, 유행처럼 번지는 인기 테마주를 무조건 쫓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특정 기술이나 트렌드가 주목받으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동시에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이때 많은 투자자들이 뒤늦게 올라탔다가 테마가 식으면서 큰 손실을 입습니다. 린치는 테마 자체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테마 안에서 실제로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인지, 그리고 그 이익이 지속 가능한 구조인지를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기 있는 것이 반드시 좋은 투자 대상은 아니며 오히려 인기가 없을 때 발굴하는 것이 진짜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린치 철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챕터 8. 주식을 언제 팔아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유. 주식 투자에서 매수 전략에 대한 이야기는 넘쳐납니다. 하지만 정작 매도 전략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다루는 경우가 드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어떤 주식을 살지는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언제 팔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 없이 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터 린치는 매도 타이밍을 매수 타이밍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놀라울 만큼 명확하고 원칙적입니다. 린치의 매도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가가 아니라 기업의 펀더멘털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팔아서는 안 되고 주가가 많이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팔아서도 안 됩니다. 매도를 결정해야 하는 진짜 시점은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이 훼손되기 시작할 때, 혹은 처음 투자할 때 세웠던 투자 논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될 때입니다. 매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데 원인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팔아야 합니다. 핵심 경영진이 갑작스럽게 대거 이탈하고 있다면 팔아야 합니다. 기업이 자신의 핵심 역량과 무관한 무리한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면 팔아야 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유 종목을 팔아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시장 전체가 출렁이는 시기에 멀쩡한 기업의 주가도 함께 하락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이때 겁을 먹고 팔아버리면 결국 시장이 회복되는 수익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게 됩니다. 린치는 주가 하락이 단순히 시장의 분위기나 투자 심리 때문인지 아니면 기업 자체의 문제 때문인지를 반드시 구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자라면 버텨야 하고 후자라면
신속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린치가 특히 강하게 경고한 매도, 실수는 전망이 나빠지는 기업을 추가로 사들이는 것입니다. 처음 산 가격보다 주가가 낮아졌을 때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겠다는 목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인데, 기업의 펀더멘털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손실을 2배, 3배로 키우는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단순히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이 추가 매수의 근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추가 매수는 오직 기업의 펀더멘털이 여전히 건재하고 주가 하락이 시장의 일시적 과반응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의미 있는 전략입니다. 매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유형에 따른 목표, 수익률의 차이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대형우량주처럼 안정적이지만 성장이 제한된 종목에서는 일정 수익을 달성하면 매도하고 더 좋은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반면 진짜 고성장주를 발굴했다면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흔들려 너무 일찍 팔아버리는 것이 가장 큰 손실입니다. 10루타 종목을 5루타에서 팔아버리는 실수는 처음부터 잘못된 종목에 투자하는 실수 못지않게 아쉬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챕터 9. 주식 투자 초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포트폴리오 구성의 진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는 투자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주제입니다. 피터 린치의 포트폴리오 철학은 분산 투자와 집중 투자 사이 어딘가에 위치해 있으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투자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산 투자를 많이 하면 리스크가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린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무 기업이나 다양하게 사 모으는 것은 분산 투자가 아니라 그냥 여러 개의 나쁜 선택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린치가 제안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은 종목 수에 집착하지 말고 확신의 정도에 따라 비중을 조절하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분석하고 이해한 기업이라면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아직 확신이 부족한 기업이라면 비중을 낮게 시작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보유 종목에 대해 내가 왜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설명하지 못하는 종목은 포트폴리오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린치는 투자할 만한 종목을 찾지 못했을 때 억지로 투자하지 말고 현금이나 안전한 자산으로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시장이 오르는 것을 보면서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자 기회가 없을 때 억지로 들어간 투자는 대부분 손실로 이어집니다. 좋은 투자자는 좋은 기회를 기다리는 인내심도 함께 갖춰야 한다는 것이 린치가 강조한 포트폴리오 관리의 본질입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앞서 살펴본 6가지 유형의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도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경기가 불확실하고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는 대형우량주의 비중을 높여 안전판을 강화하고, 반대로 경기 회복의 신호가 보이기 시작할 때는 경기 순환주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린치 스타일의 포트폴리오 관리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개별 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챕터 10.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피터 린치식 투자 루틴의 모든 것. 이론을 아무리 완벽하게 이해하더라도 실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피터 린치의 투자 철학은 사실 매우 실용적이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루틴으로 만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린치 스타일의 투자 루틴을 갖춘다는 것은 단순히 매일 주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이야기를 추적하고 그 이야기가 여전히 유효한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린치는 기업 하나에 투자하기 전에 최소 2시간 이상 그 기업과 그 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해 공부할 것을 권했습니다. 단순히 재무제표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경쟁 구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도 왜 이 주식을 사야 하는지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아직 투자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투자한 이후에도 루틴이 중요합니다. 린치는 분기마다 보유 종목을 점검하면서 처음 투자했을 때의 이유, 즉 투자 논리가 여전히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 경쟁 우위가 유지되고 있는지, 경영진의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는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 점검을 통해 투자 논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신호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매도를 고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린치가 특히 강조한 실천 습관 중 하나는 주변의 소음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뉴스에 등장하는 전문가들의 시장 전망,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단기 급등, 예상 종목, 지인이 귀띔해주는 정보들을 투자 결정의 근거로 삼는 순간 투자는 도박으로 변질됩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걱정거리가 넘쳐나고 뉴스 헤드라인은 항상 불안한 전망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소음들에 흔들려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투자 수익을 갉아먹는 가장 큰 적입니다. 또한 린치는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속한 산업 전반에 대해 꾸준히 공부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정 기업 하나를 분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산업 전체의 흐름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안에서 더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능력도 함께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 아는 산업 하나부터 시작해서 그 산업 안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을 찾아내는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시장을 보는 눈이 전혀 다른 수준으로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피터 린치가 수십 년의 실전 경험 끝에 도달한 주식 투자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 그 기업이 어떤 유형인지 정확히 파악하며 유형에 맞는 전략을 일관되게 시행하고 기업의 본질이 흔들릴 때만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화려한 기법도 복잡한 알고리즘도 날카로운 감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이해하고 분석하고 인내하고 흔들리지 않는 원칙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머리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이 원칙을 얼마나 꾸준히 지키느냐의 차이라는 것. 그것이 월가 최고의 투자자가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가르침입니다.